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공장 진행의 이지혜입니다. 주식공장은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최선의 방송 만들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75%에서 0.5%를 낮췄습니다. 사상 최저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서 국내 경제 성장이 어려워졌고 이 물가 상승 압력도 낮은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2%로 하향 조정했는데 11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예견하기도 했습니다. 결단은 내려졌고 금리 인하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제 이걸 고민해야 하는 시점인데요. 자, 올해 시장에서는 이렇게 은행주와 증권주가 탑이었습니다. 의미는 큰데요. 이 코로나19로 우울한 경제의 포커스를 회복에 두었습니다.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에 한국은행이 발을 맞춘 겁니다. 이에 시장이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자, 증권주 역시 대형주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돋보였습니다. 한국금융지주,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등이 상승하고 있죠. 증권사들은 발행 어음을 조달하는데 예금 금리가 저렴해지다 보니 발행 어음에 대한 니즈가 확대되면서 수익성이 커지죠. 호재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도 경기 회복에 포커스를 두면서 은행주 상승과 이 마이크론의 실적 전망 상향의 상승세가 있었는데 우리 시장과 닮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때문에일까요? 외국인 수급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은행주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붙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은 장중 2050선을 넘었습니다. 이상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주식공장 초기 가동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한 PD님 아침부터 재료 납품 잘 해주셨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저희 주식공장은 두 가지 소통 창구가 있습니다. 샵 3772, 100원의 유료 문자이고요. 방송 보시면서 질문사항 괜찮고 공감 댓글 환영합니다. 유튜브 이데일리TV 라이브 그 댓글도 저희 소통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인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그리고 조금 더 다시 보자 하시는 또 흐름이 있어서 저희가 팟빵, 팟캐스트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께 제공이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특징주 공장 풀어볼 텐데요. 오늘 시장의 이슈 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했던 특징주들 모아봤습니다. 자, 기자의 분석으로 함께할 텐데 메트로신문 손엄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좀 재테크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이제 기준금리가 더 내려갔습니다. 네. 은행에서도 좀 이런 여러 가지 변화를 흡수해야 될 텐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일단 일정 금액은 무조건 적금에 넣고 있어요. 적금에요? 예. 네, 그런데 보통 은행에 넣으면 적금이 많아야 2% 수준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종금 같은 곳에 종금에 넣으면 4% 정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쪽에 넣고 있고 좀 여유 자금이 있으면 전 또 동학 개미로서 주식도 하고요. 네, 주식 우량주에 조금씩 네. 사모으고 있습니다. 네,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은행 금리가 저렴하다, 바닥이 네. 보인다, 바닥이 네. 어디인가 이런 얘기 하더라도 은행에 또 모아놓은 부분도 있고 또 반대로 너무 적습니다 보니까 주식, 이렇게 네. 재테크 이런 쪽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최근 의외로 은행에 또 네. 돈을 넣으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서 네. 여러 가지 또 생각을 하게 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금리 인하의 효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조금 더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각 경제 채널에서는 특징주를 어떻게 파악했는지 우선 화면으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이데일리 TV,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MTN의 특징주를 모아봤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주 각 채널이 고르게 공통적으로 제시를 했더라고요. 5만 원 선이 넘어선 삼성전자, 이데일리 TV, 매일경제TV 선정을 했고요. 동반 상승을 하고 있는 SK하이닉스, 매경과 MTN이 분석을 했습니다. 슈피겐코리아, 이데일리 TV, 한국경제TV, MTN이 선정했는데요. 본업인 케이스 사업과 세이버, 창고 가치가 반영되면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부각이 됐더라고요. 최대 주주 매각설이 있는 SK바이오랜드, 이데일리와 한국경제TV에서 분석했습니다. 이외에도 이데일리 TV는 코스피 200 지수 편입 이슈가 있는 KG 동부제철 비롯해서 STI, 라온시큐어 선정됐고요. 한국경제TV는 드림시큐리티, 한진칼, 다우데이터를, 매일경제TV가 한섬, 오텍을, MTN이 알테오젠, 다산네트워크스, KMW 선정했습니다. 네, 손엄지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특징주 분석 좀 들어볼까요? 네. 예. 일단 전날 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이 3분기 매출 전망을 상향 조정하면서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전날 채권단이 대한항공에 혈세를 투입하기로 의결하자마자 반도건설이 한진칼 지분 매입 재매수에 나섰는데요. 이 때문에 지분 분쟁 2라운드가 시작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말이 나오면서 한진칼과 대한항공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라온시큐어, 드림시큐리티 등 핀테크 차세대 인증 시스템 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최근 시장을 좀 장식하고 있는 이슈 메이커들입니다. 전반적으로 고르게 좀 분포가 돼 있고 공통된 그런 종목도 있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자, 첫 번째 특징주 종목 가볼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이데일리, 한국경제, 매일경제에서 뽑은 SK바이오랜드입니다. 네, 어떤 종목일까요? 사실 SK그룹주 좋은 흐름을 보였었잖아요. SK바이오팜 때문에.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오늘 19% 거의 20% 가깝게 현재 급락을 하고 있는데 좀 이슈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SK바이오랜드는 SK그룹주로 수혜를 톡톡히 누려왔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 이달 들어서 상승분만 83% 정도입니다. 그런데 전날 한 매체의 단독 보도를 통해서 SK바이오랜드가 현대백화점에 인수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전날 시외 하한가를 기록하더니 지금은 10% 이상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SK바이오랜드가 오른 거는 SK바이오팜 상장에 따라서 SK그룹주의 그 매력이 부각된 영향인데요. 사실 SK바이오랜드와 SK바이오팜은 지분적으로 어떤 상관관계도 없었어요. 다만 SK바이오랜드가 SK 계열사로 화장품이나 원료의약품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런 사업적 부분의 관계성이 주목을 받아왔는데 이번 현대백화점에 매각이 되면 이러한 매력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네, 현대백화점 그룹 매각 이런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오늘 급락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안 좋은 건가요? 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건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물론 장단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그동안 SK바이오팜 상장에 따라서 오른 그 주가를 좀 되돌리는 상황이고 그래서 부정적인 측면이 좀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현대백화점은 최근 현대 HCN 등 방송사 이런 비주력 계열사를 정리를 하고 패션이나 화장품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기능성 화장품 기업인 클린젠 경영권을 인수를 하면서 화장품 사업에 대해서 속도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SK바이오랜드 인수는 클린젠과의 시너지를 기대하면서 그리고 화장품 사업을 더욱 강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현대백화점이 자체 판매 채널이 굉장히 많잖아요. 백화점도 있고 홈쇼핑도 있고 이런 채널을 통해서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사업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SK그룹은 그룹 역시도 지금 비핵심 계열사들을 정리를 하고 네. 반도체나 바이오 쪽을 강화시켜 나가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SK바이오랜드가 SK에 있는 것보다 이 현대백화점 그룹에 속해 있는 게 진짜 사업을 강화시키는데 좀 장점을 두각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사실 SK바이오랜드는 화장품 원료의 그 안정적인 실적을 시현하는 그런 부분으로도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현대백화점이 패션이나 그리고 화장품 이쪽에 힘을 준다고 하니 SK그룹에 있는 것보다 조금 더 강점, 좀 밀어주는 그런 현대백화점이 있는 게 나중은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 종목이 5거래 만에 하락 전환하면서 오늘 급락을 하는 거고 하지만 외국인들은 6거래 연속 매수를 좀 당기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네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의 매수의 폭은 줄었습니다만 현재 시장에서 계속 사고는 있습니다. 참고해 보세요. 자, 이제 두 번째 종목 가볼게요. 특징주요. 네, 예. 두 번째 종목은 이데일리 한국경제TV, MTN에서 꼽은 슈피겐 코리아를 가지고 오늘 와봤습니다. 찍어왔어요. 슈피겐 네. 코리아. 예. 네, 슈피겐 코리아는 네. 모바일 액세서리를 만드는 회사예요. 여러분 한 번쯤은 사 보셨을 법도 한데, 케이스, 그쵸? 네, 예, 예, 예. 케이스, 강화 유리 그리고 휴대용 선풍기 등을 생산을 하는데 네. 그런 스마트폰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안고 2014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모바일 액세서리 사업에 대한 한계를 보이면서 주가는 계속 정체되어 오다가 작년에 슈피겐 코리아가 세이버 물류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이게 부각이 됐더라고요. 오늘 장중, 그렇죠? 네, 이 사업이 부각이 되면서 작년부터 주가 흐름이 좋았고 올해 또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세이버 물류 사업이란 아마존을 통한 제3자 물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을 통해서 국내에 들어오는 물류가 잠시 이 창고에 들렀다 가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네. 또 국내에서 아마존으로 나가는 물류에 대해서도 또 중간 창고 역할을 하는 거를 뜻하는데요. 전날 특히나 공시를 했습니다. 인천에 1,193억 원 규모의 토지와 건물을 취득했다고 공시를 했는데 네. 이게 이 회사 자산의 5.57% 수준에 달해요. 그만큼 슈피겐 코리아가 이런 세이버 물류 사업에 조금 더 힘을 싣고 전망을 좋게 보고 있다는 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하반기에는 계절적 성수기에 들어가는 만큼 코로나로 인한 판매 둔화 우려가 해소된 시점에서 다시 회복세가 기대됩니다. 네, 아마존을 통한 3자 물류 사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물류센터 아웃소싱 주는 거잖아요. 외주 느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온라인 판매하시는 분들의 그런 뭐 효용 이런 부분이 증대되는 흐름들. 요즘에 이제 풀필먼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맞춤형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이 서비스가 부각이 됐다고 합니다. 증권 업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증권업계의 반응도 좋은데요. 이날 사실 상승세를 기록한 것도 증권업계에서 목표 주가 상향 보고서가 나오면서 좀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이 대신증권은 목표 주가를 기존 66,000원에서 81,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슈피겐 코리아의 실적 추정치는 이 세이버 사업 실적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 이 부분 실적이 반영이 되면 슈피겐 코리아 실적 추정치 역시 높아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 공시한 인천 물류 단지 규모는 4,033평 규모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최대 7,000평까지도 증축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2023년까지 장기 임차 계약이 되어 있고 늘어나는 물류에 대한 수요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던 부천 캔달 스퀘어보다 지금 이번에 공시한 인천 물류 단지가 항공 화물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슈피겐 코리아는 본업이 케이스가 사실 이제
절대적이잖아요. B2C 기업에서 소비자로 아마존 이런 통로를 통해서 매출이 성장하고 있고 아직까지 이제 창고인 세이버에 대해서 오늘 강조해 주셨는데 이건 주가에 덜 반영돼서 앞으로 반영되면 그래도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 이런 분석이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현재 주가는 슈핑앤코리아가 64,300원 선 어제 대비 한 2% 가깝게 떨어지고 있고 2거래 연속 그렇네요. 그런데 최근 또 반등세가 괜찮았어요. 급등했기 때문에 잠시 쉬어가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종목 가볼게요. 오늘의 세 번째 특징주입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매일경제TV, 한국경제TV에서 꼽은 현대미포조선입니다. 네, 조선주 이 부분 좀 만나봐야 될 텐데 사실 코로나19로 조선 업황이 좀 안 좋아졌다 이런 흐름도 많이 나타나요. 온택트 이런 쪽만 살았지 사실 전반적으로 경제를 지탱했던 그런 산업은 많이 좀 떨어졌는데 현재 주가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부터 살펴볼까요? 예. 네, 조선주 모두 장 초반 강세를 보이다가 지금은 또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장 초반 강세는 지난 26일 수출입은행이 조선산업에 5조 2천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한다는 소식 때문인데요. 이는 기존에 예상했던 3조 8천억 원 규모보다 1조 4천억 원이 늘어났어요.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조선업 업황 회복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으로 풀이가 됐고 그리고 워낙 그동안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날에 이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또 하락세로 접어든 걸 보면 그만큼 글로벌 경기 회복세에 대한 그런 시장의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 조선주는 반등의 흐름이 괜찮았고 LNG선 발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늘은 쉬어가는 흐름들 하락세 조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대 미포조선을 왜 주목을 해야 될지 이게 특징적으로 부각됐단 말이죠. 조선주 안에서도 네. 그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네. 예. 최근 선박의 연료는 기존 원유에서 LNG나 LPG로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국제해사기구 규제와 그리고 ESG, 즉 환경적인 요소의 강화로 유럽 선주사들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LNG와 LPG 연료 추진 선박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어요. 그 기존 LNG 선박은 추진 원료를 벙커 CU를 쓰는 디젤 엔진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LNG선의 추진 방식과 유사한 LPG 추진 엔진을 탑재하는 방향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 현대미포조선의 주력 사업이 바로 이 LNG선이에요. 예. 그 국제 유가가 올라서 LNG와 LPG 가격 경쟁력이 강화되면 발주도 더 늘어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있고요. 그리고 게다가 전통적으로 LPG 선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던 일본 조선소들이 추진 엔진 기술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서 그 선두권을 한국 조선소에 뺏기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 현대미포조선은 최근 연타석 수주 홈런을 날리고 있습니다. 최근 싱가포르 해운사 이스턴 퍼시픽 시핑의 LPG 추진선 용선 계약 소식이 들린 데 이어서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가스공사 페르타미나에서 대량 발주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연타석 수주 홈런을 날리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대량 수주 LNG 추진선 이런 부분에 계약 소식이 있다 보니까 긍정적인 또 심리가 작용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어제 현대미포조선이 11% 넘는 급등세로 종가를 형성했고 오늘은 살짝 밀리면서 한 1.5% 조정받거든요. 현재 주가가 33,000원 선이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적인 흐름을 보면은 외국인가 기관의 동반 매도는 오늘 나오네요. 지속적으로 외국인가 기관이 샀다가 이틀 연속 샀다가 오늘은 좀 수급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대미포조선까지 만나봤습니다. 메트로신문의 손언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증권사 지점장 출신 베테랑 전문가 배현철 대표와 이 오전장 이어서 오후장 분석까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네, 증권사 지점장 출신의 베테랑 전문가 배현철 대표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변태입니다. 네, 올해 장 초반에는 굉장히 강했다가 현재 뒷심을 약간 잇는 흐름들, 그래서 이뤄서 코스피, 코스닥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여지는지, 오늘 넥타이도 푸른색 계열 내셨네요. 예, 오늘 갑자기 오늘은요. 바꾸신 건 아니죠? 예, 오늘 네. 뭐 어제까지는 우리가 조금 이제 혼조세로 이렇게 좀 보였었고 또 뭐 계속적으로 뭐 이렇게 올라가는 쪽만 얘기를 했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종합주가 지수도 그렇고 집거라는 것이요. 매일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예, 지금 이제 오늘 조금 조정을 주고 있는데 예, 지금 이 시간 이제 종합주가 지수가 13포인트 마이너스니까 2018포인트란 말이에요. 근데 5월달 초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상승을 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조정 주니까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보면은 지금 5월달에 수익이 안 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오늘 또 보니까 외국인들은 거래소에서 한 4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또 기관들도 2천억 매수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만 지금 한 2,400억 매도거든요. 이게 왜 이런 모습이 나오냐면요. 지금 오늘 보면은 삼성전자 비롯해가지고 SK하이닉스, 뭐 삼성전기, 은행주들, 증권주들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플러스 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느끼는 체감 지수가 굉장히 약한 것이 이 개별 종목들 하락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그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시장에 그 유동자금이 몰리는 반면에 또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저걸로 매수하신 종목들이 신용으로 매수한 것들이 많다, 그죠? 네, 신용으로 매수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런 신용융자 했던 것들이 좀 떨리는, 그게 좀 몸이 가벼워져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튼 이번에 조금 조정은 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면은 신용거래 하신 분들은요. 지금 조금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항상 이런 얘기하면은 좀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가 강세장에서 깡통 나온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신용융자 매매하셨던 것들이 좀 정리돼야지 바로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오늘 보니까 뭐 내부 경영주라든지요. 이번 달에 들어서 가지고 코로나19 테마 종목들 특히 이쪽에 마스크라든지요. 손세정제 뭐 이런 종목들 또 원격 진료하는 종목들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제가 상담을 해보면요. 요즘 새로 시작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너무 모르고 하세요. 그리고 이제 주식을 매수하셔가지고 나는 무조건 뭐 물리면 가져갑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돈 넣어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없어지진 않아요. 손해는 안 납니다. 이자가 조금 나와서 그렇지. 근데 증권은요. 잘못하면 개별 종목들은요. 뭐 상장 폐지 당한다든지 아니면 뭐 하락폭이 굉장히 깊어지고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주식 매매는 우리가 리스크를 내가 안는 대신에 그만큼 내가 수익을 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주셔야 돼요. 무리하게 지금 뭐 신용융자 받으셔가지고 하셨다 그러면은 오늘이라도 조금 이제 잘못된 거 고쳐 나간다 생각되신다 이러면서 조금 이제 비중을 줄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소나기에서 현금을 좀 가지고 계시면 기회가 될 수 있는데요. 이걸 잘못 피해 가시면 굉장히 아픈 하루가 될 수 있거든요. 아마 내일 정도까지는 개별 종목들은 조금 좀 매도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자, 오늘 한 줄로 얘기한다면요. 업종 대표 종목 순환 상승이에요. 저도 오늘 상승이라는 단어를 아직은 쓰고 있는데 오늘 뭐 은행주들, 증권주들 뭐 그런 것들 굉장히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어제까지도 조선업종들요. 삼성중공업 비롯해서 현대미포조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었죠. 오늘 조정되는데요. 뭐 이런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지금은 좀 가져갈 수 있어요. 너무 급격하게 매도매수를 뭐 반복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것도 맞는데 문제는 이제 개별 종목들, 테마 종목들 그런 것들 가지고 가신 분들이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두 종목 좀 같이 보여드릴까요? 오늘 첫 번째 종목은요. 하나금융지주 얘기해 드릴게요. 은행주들도요. 그동안 굉장히 어렵었잖아요.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거 언제 가냐. 내 거는 안 간다 이러셨는데 오늘 이제 갭상승하면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특히 오늘 이제 우리 금리 인하를 실행했잖아요. 기준금리가 0.5%까지 내려왔습니다. 근데 속상 보면요. 금리가 이렇게 내려오면 은행주들이 하락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주가가 올라와 버렸어요. 참 주식시장이 이래서 또 재미가 있고 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요. 이제 금리 인하를 할까 말까를 하다가 막상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야, 더 이상 악재가 나올 게 없어. 이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은행주 쪽에서는 조금 이제 금리 인하 얘기들이 좀 이제 기대 심리로 이제 악재 소멸이라 이런 게 반응을 내면서 올라왔는데 오늘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져갈 수는 있는데요. 이거는 새로 매수하시는 거는 좀 어렵겠죠, 그죠? 예, 조금 더 조정 준다 그러면은 주간으로 보시면 좋고요. 특히 은행주 같은 경우는 지금 시중금리가 뭐 1%도 안 되기 때문에 은행주, 증권주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내가 뭐 배당만 받겠다 이런 생각하시고 하신다면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뭐 한 1년 안에 안 올라가면 배당 받고 1년 안에 올라가면은 나 주식 매도한다 이렇게 편안하게 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샀다 팔았다 하신다 그러면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전체 시장 흐름 자체는 종합주가 지수는 상승 추세 중에 눌림목 조정이니까 은행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좀 보유하시는 걸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은 히플렉스인데요. 요즘 이제 히토류 얘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거는 스테인리스 소재 가공하는 업체인데요. 요즘 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중국하고의 뭐 무역 마찰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앞으로 이제 히토류를 중국에서 무기화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이것도 시나리오죠. 이게 상상력이죠. 예, 아무도 그거를 대해서 확신을 갖는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주식시장에서는 오늘 그런 것들이 언제 오버슈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차트 분석상으로 좀 해보면요. 이게 갭상승을 했잖아요. 어제 상한가 나오고 갭상승하고요. 또 거래량 늘어났습니다. 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면 괜찮은데요. 이게 매물대가 돼버리면 그 점에는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기 테마로 좀 활용하시는 그런 모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일부 종목들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고는 있지만 대부분 종목들이 지금 파란불이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계속 올라갈 때만 보셨잖아요. 한 거의 2주 이상을 빨간 불만 보다가 파란불 갑자기 보니까 이게 뭔 일이에요 그러는데요. 뭔 일 없어요. 우리 시장이 크게 변하고 그런 건 없는데 그동안 올랐던 것에 대한 그런 부담감들이 조금 나오고 있고요. 또 특히 개별 종목들 오늘 하락폭이 큰 거는 개인 투자자들 신용 매수하셨던 그런 분들의 매도가 먼저 좀 나오는 거다. 자, 그래서 신용 거래만 안 하셨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식은 좀 보유하시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아무래도 코스닥이 현재 3% 이상 밀리고 있어요.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시청자님이 두둑했던 지갑이 쪼그라들고 있다라고 걱정을 하십니다. 오후장 조금 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괜찮다 하더라도 의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시장이거든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또 조정 장세를 대비해야 될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코스닥 시장이 더 하락폭이 좀 커지고 있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개별 종목들 신용거래 하셨던 개인들 매도가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오늘 매매 주체별로 보면은 이쪽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좀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1,000억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지금 셀프리온 형제들 그 얘기잖아요. 블록딜 그거 하는 거 인해 가지고 좀 부담이 되고 있는데 뭐 블록딜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외국인들이 왜 그런 쪽에서 자꾸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블록딜을 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나쁜 얘기 자꾸 나오게 되면은 좀 이제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더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차트 한번 볼게요. 코스닥 지수가 지금 여기가 21평선이 걸쳐 있는 데가 688포인트인데요. 여기가 만약에 밑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개별 종목 한 번 더 하락폭이 나올 수는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게 최고점을 좀 만들었었잖아요. 이게 730포인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3월 달처럼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은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중장기 평상면에 이익률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조정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한 2, 3일 정도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은 조금 소나기는 좀 피해 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또 이제 현금으로 매수하신 분들 같으면 지금은 매도하는 것보다는 기다려보자. 자, 거꾸로 한번 얘기해 보면요. 3월 달에 여러분들이 막 급락하고 그럴 때 그때 매수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생각 하시면서 오늘 조금 어렵더라도 신용거래만 안 하셨다면 가져가시는 걸로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종목은 좀 고르기 어려운데요. 삼성증권 얘기해 드리려고 그래요. 저희가 이제 이번 주에도 이쪽에
뭐 ETF 매매도 종합주가에서 올라가는 쪽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를 얘기하면서 막 이틀 동안 좀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는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아무도 관심 안 받는 종목에다가 좀 한번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증권 얘기하면요, 주식시장 상승하게 되면 수혜주죠. 그리고 또 우리 고액 자산가들 하면요, 제가 증권회사 있을 때도 보면 중소형 증권회사보다는 대형 증권회사를 거래를 하시잖아요. 삼성증권, 또 NH투자증권 뭐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매수 가격은요, 오늘 29,000원 여기 내려와 있는데 28,650원입니다만은 29,000원 이하에서는 매수 가능하고요. 네, 목표 가격은 앞에 고점이 돌파되시는 거 보셔야 돼요. 33,000원. 6월달 한 달 정도 보시면 되겠죠. 자, 손절 가격은 27,000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증권도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다가 좀 담아 놓으시면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오늘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공포감 가지고 그렇게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우리 방송 보시면서 좀 도움 받으시고, 좀 어려우신 분들은요, 저희가 그 노란 채팅방 지금 열어드리고 있거든요. 노란 채팅방에서 제 이름 배현철 치시면 여러분들 들어와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일은 이데일리 신문사에서 초청 강연으로 부산 가기 때문에 내일은 이 시간에 방송은 여러분들 찾아뵐 수 없습니다. 내일 부산 계시는 분들은요, 초청 강연에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내일은 못 뵀지만 그래도 다음 주 전략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로 코스닥 시장이 참 어렵고 4% 가깝게 추락하지만 크게 걱정하지 말고 이제 차분히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전략 저희 잘 참고하고 있겠습니다. 배현철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저희 주식공장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샵 3772 시장이 좀 많이 빠질 때 궁금한 점 많으실 텐데 문자로 질문 주시면 가능한 한 상의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2분 추첨해서 치킨 상품권 드리고요. 유튜브 이데일리 TV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실시간 댓글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들 팟빵, 팟캐스트 열어두고 있으니까 참여해보세요.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관심주 공장 가볼 텐데요. 오늘 이 시간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시장에 대해서 질문이 참 많습니다. 현재 코스닥이 4% 넘게 추락하면서 695선까지 내려갔고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도 은행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섹터가 떨어지고 있어요. 금리 인하 효과가 이렇게 짧은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금리 인하 효과부터 말씀을 좀 드리게 된다면 네. 금리 인하가 다소 전격적으로 벌어진 면도 있습니다. 뭐 이번에는 상견례 비슷하게 넘어가고 네. 7월 달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는가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들이 있었습니다만 일부 금리를 좀 보시는 분들은 한 반 정도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의 한 반 정도는 이번에 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여러분들께서 인식하셔야 되는 게 주식시장이 상당히 좋죠. 좋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좋은 이유는 기업들의 EPS는 현재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기업들의 이익은 안 좋고 코로나19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7번째 연결되는 환자까지 생길 정도로 굉장히 퍼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잊고 있는 거죠. 주식시장에서는. 단지 금리 인하에 대한 유동성에 의해서 주식시장이 올라왔는데 예. 이제는 그런 것들의 한계에 부딪혔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 새롭게 발효되기보다는 이미 이런 것들을 미리 선반영해서 주가가 먼저 올랐었고요. 이런 것들이 뉴스로 드러나다 보니까 오늘 조금 조정을 받아야 될 시점에 전격적으로 조정을 시작하게 하는 빌미가 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은행과 증권 섹터는 어떻게 보세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은행과 증권 섹터는 그나마 조금 살아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꼭 그것만이 지금 오늘을 버틴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간다. 저는 그렇게 또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앞서 배현철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예.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죠. 벤저민 그레이엄이 얘기했다시피 구두를 닦다 보니까 구두 닦는 사람도 주식 얘기를 하더라. 네. 그래서 모든 주식을 팔았다라는 것처럼 지금은 모든 국민들이 주식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조정다운 조정 없이 무조건 사묘한 수익이 난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강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시장은 역으로 찔러내는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좀 몇 가지 포인트를 집어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 카카오의 급등 후에 급락. 그 다음 날 2차 전지의 급등과 급락. 네. 그다음에 어제 마지막으로 조선주의 급등과 오늘 급락.
이런 것들이 본다라면 우리가 마치 코로나19 이전에 미국 증시가 빵 관련해서 5종목만 올랐었던 예. 그러다가 급락세를 치환했던 거와 마치 유사한 마치 거품이 터지면서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네. 이제는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주 뭐 환호할 때 박수치며 떠나라 이런 말씀을 또 하셔서 SNS야 이런 부분 좀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경제 채널의 관심주 저희 열어보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자,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화승, 엔터프라이즈 공통적으로 제시한 관심주였고요. 이데일리TV는 로보로보, 대화제야, SMCNC, 한정기술, NX, 한국경제TV가 바디텍마이드, IT센, 그리고 NH투자증권, 매일경제TV는 대한항공, 한국항공우주, 세경하이테크, IT센, MTN이 이월드, 신한지주, 인트론바이오, SK하이닉스, SKC 제시했고요. IT센,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공동 선정했습니다. 네, 1위, 4위 좀 간단하게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유까지요. 판단을 좀 예. 보류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주식시장이 좀 워낙 하락을 하다 보니까 그래요, 예. 미처 그 하락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은 종목들을 추천했는데 네. 오늘은 뭐 누가 뭐 잘하고 못하고에 보다는 예. 그 특징을 한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시장에 보면 SK하이닉스 한 종목과 NH투자증권 두 종목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개별성 종목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대한항공도 있고 좀 그렇긴 합니다만 개별 종목들에 치중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맞아요. 지금 증권방송 패널 분들도 소위 전문가라고 불리우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개별 종목으로 눈을 돌렸다라는 것은 시장에 있어서의 질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라는 것을 역으로 반증하고 있다. 우리가 보통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량주라고 한다면 이익이 좀 개선되는 쪽이라기보다는 아주 작으면서 여기서 어떻게 본다면 차트가 좀 살아있거나 뭐 이런 종목들을 지금 선택을 한다라는 거 보면 이미 시장에 있어서는 한꺼풀 조정을 예상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모습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요한 팁이네요. 자, 첫 번째 관심주는 어떻게 선정하셨을까요? 첫 번째 관심주는 아까 질문하셨다시피 NH투자증권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이요? 예. 지금 뭐 KB금융이라든지 NH투자증권, 뭐 삼성증권 이런 쪽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죠. 현재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기업의 이익이 훼손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부분들이죠. 현재 지금 이 증권 섹터나 은행 섹터 같은 경우는 기업의 이익이 특별히 훼손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은행 섹터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예대 마진이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맞아요. 오늘부터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은행주들이 오히려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 증권업종 같은 경우는 오늘 여러분들께서 대형 증권업종과 키움증권의 모습이 다소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거의 약보합인데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한 2.5% 정도 빠지고 있어요. 예.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거래량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키움증권이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가 있죠. 하지만 이제는 증권회사들이 수수료 수입만 갖고 먹고 사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채권 같은 거 발행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채권도 예. 발행하고 그다음에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뭐 PF 이런 것들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지금은 대형 증권사들이 수익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 오히려 중소형 증권사들이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나면 수익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여전히 현재 지금 뭐 무료 수수료도 많고 거의 수수료를 안 받는 수준이기 때문에 중소형 증권사와 대형 증권사가 차별화되는 모습들이 역력히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려면 대형 은행주, 대형 증권주.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대형만 살아남고 중소형들은 거의 맥을 못 추는 것처럼 예. 우리나라도 이미 트렌드가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부분들을 인식하시면서 투자 전략, 단순하게 주식을 많이 하니 키움증권이 잘 가겠거니라는 그런 도식적인 생각은 이제는 좀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덩치가 큰 거 접근을 해야겠네요. 예. 현재 주가가 1,300원에서 1.5% 상승, 외국인 기간에 양 매수세는 들어오거든요. 예. 현재 주가 수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네. 지금 수준에서 본다면 그렇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워낙 우리가 네. 잘 아는 그러한 대형 증권사이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는 뭐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만 조금 현재 시장의 조정 가능성을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은 보유를 하실 때 신규 진입은 다소 조금 멈춰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수자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NH투자증권에 대해서 말씀해드렸고 대형 증권사의 중요성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관심주 가볼까요? 두 번째 관심 종목은
SK 하이닉스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나왔네요. 예, 예. 오늘 이제 모처럼 외국인들이 지금 전기전자 중심으로 매수가 조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 현재 여실히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예. 이러한 흐름들 좀 이어지기를 좀 바라마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죠. 결국 지수가 2,000포인트에 현재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버팀에 의해서 현재 지수가 버팀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러한 것들은 현재 지금 SK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수익성 개선의 효과보다는 저는 우리나라 IT가 갖고 있는 또 다른 특징, 결국 지수를 이끌고 있는 한국물에 대한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외국인들이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만약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산다. 뭐 미국은 워낙 크니까 뭐 예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을 산다. 그럼 베트남에 어떤 주식을 사시겠습니까? 베트남에서 가장 크고 가장 우량한 주식을 사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베트남에서 아무리 중국 관련해서 히토류 관련주들이랄지 아니면 나름대로 똘똘한 회사들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런 회사는 우리가 잘 알기 어렵죠. 예.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결국 베트남에서 가장 큰 회사를 살 수밖에 없죠. 그게 바로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죠. 이 분야는 더군다나 우리나라 반도체가 세계적인 업황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것들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어떻게 본다면 순환매 차원에서 이제는 그동안 언택 관련주들이랄지 이익이 감익되는 중무장대 산업이랄지 이런 것들은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IT주 중심의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라면 결국 지수는 떠받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조금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간밤 뉴욕 같은 경우에도 마이크론이 실적 상향이 전망이 상향이 되면서 긍정적인 흐름들이 있었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간만에 또 붙어주는 흐름들. SK 하이닉스가 외국인이 5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됐고 기관은 6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돼서 양 매수가 들어온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가격단은 어떻게 보세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삼성전자의 6만 원, SK 하이닉스의 10만 원 모두들 바라보고 계신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SK 하이닉스는 8만 원대 초입이라면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단지 8만 원이 좀 깨진다라면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좀 중기적인 관점, 당장 10만 원 가기는 좀 부담이 되겠죠. 중기적 관점에서 접근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 지수는 반등을 하더라도 대형 반도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못 갔잖아요. 못 갔죠. 네, 그동안의 그 아쉬움을 좀 달랠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자, 세 번째 관심 좀 가볼까요? 세 번째는 한국 항공우주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공우주 같은 경우 어제 좀 강했죠. 앨런 머스크의 어떤 그 민간 셔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네. 날씨 문제로 인해서 10여 분 정도 앞둔 상태에서 멈춘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게 그 중지가 아니라 연기됐다라는 거죠. 연기, 예. 결국 우주 개발에 대한 기대감들 상전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물론 우리나라 한국 항공우주가 여기에 특별히 연관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항공우주가 다양하게 지금 현재 연관성을 찾으려면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미국이 경제활동을 재개하겠다, 50개 주가 이것을 선포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항공주들도 오전만 하더라도 조금 나름대로 선방하는 모습들을 보였죠. 결국 미주 노선이 재개된다라는 부분들, 그렇게 된다라면 멈췄던 비행기 수요가 또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한국 항공우주의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여기에 또 오늘 휴니드와 덧붙여서 방산 관련주로서의 메리트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현재 지금 중국이 오늘 이제 전인대에서 홍콩 보안법에 대한 통과 여부가 이제 네.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라면 오늘 밤에 미국의 반발이 뻔하게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중국이 군사적인 행동에 지금 시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한국 항공우주가 방산주로서의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관심이 필요한 그러한 종목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항공기 제작 관련해서 국내의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이 가고 있는 상황이고 현 정부도 이 항공기에 대해서 전력을 강화하자라는 기조가 있기 때문에 수혜주로 또 분류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어제 6% 가깝게 종가 형성했고 올라서 오늘 3% 그 절반 정도 되돌리고 있거든요. 주가 수준에 대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거래량도 어제 수준의 절반 정도, 지금 시간이
불과 한 2시간 정도 남았네요. 예, 예. 2시간 정도 남았는데 거래량이 절반 정도라면 거래량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격대에서 진입이 충분히 가능한 섹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목표는 3만 원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손절가는 2만 2천 원 정도, 2만 3천 원 부근에서는 짧게 손절 관리를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항공우주까지 경제 채널의 관심주 모아봤고요. 이제는 차영주 소장의 관심주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이제 조선주들이 좀 큰 폭의 하락세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네. 이제 상승했다가 조선주들이 그런데 조선주들이 단순하게 이제 좀 봐야 돼서는 안 될 부분들이다. 물론 그동안 좀 많이 안 올랐죠. 안 올랐었던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인데 지금 카타르발 수주에 대한 LNG, 예. LNG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예. 우리가 카타르의 LNG의 전체의 30%를 수입을 합니다. 많이 따라서 하네요. 이게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카타르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중요한 수입원이고 더군다나 LNG 분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현대 미포조선과 한국조선해양이 가장 강합니다. 또 그리고 역으로 한국조선해양과 한국미포조선 입장에서 본다라면 수익성이 가장 좋습니다. 잘 만들어내기 때문에 잘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만들어서 크게 이익을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바탕으로 해서 전 세계 시장에 매출이 기대된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중국발 LNG선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폐선했다라는 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지금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모든 게 기브앤테이크입니다. 우리가 카타르에 LNG의 30%를 수입하고 있다라는 점을 네. 감안한다라면 추가 수주에 대한 여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유가 수준이 워낙 낮기 때문에 LNG에 대한 수요 여전히 늘어날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현재 조선주 같은 경우는 수주에서 재무제표 반영되는 게 한 2년여 정도 걸립니다. 따라서 지금 올해 수주가 좀 없다 하더라도 이미 작년서부터 재무제표는 플러스로 돌아왔고 그런 것들이 이미 2년 전에 수주받은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이익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전히 상존해 있다는 거죠. 최근에 우리가 2년여 동안에 돈을 받기 전에 채권을 발행해서 원자재를 사와야 되는데 네. 이걸 또 산업은행에서 숨통을 틔워줬죠. 예, 3조 8천억에서 5조 2천억까지 자금을 대겠다라는 부분들로서 감안하게 된다라면 만들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해냈고 이제 여기서 수주만 들어오게 된다라면 조선업종 같은 경우 지금 현재 한 단계 더 레벨업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현대중공업그룹의 그 대우조선해양의 인수가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관련 업종에 영향을 어디까지 미치게 될까요? 일단은 예.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예. 일본이라든지 일부 국가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 독과점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은 해결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다. 이게 합병이 되고 나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조선소가 되죠. 여기에 덧붙여서 대우조선이 갖고 있는 군사함에 대한 어떤 예. 부분이랄지 특수선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력을 현재 한국조선해양이 갖고 오게 된다라면 오히려 더 시너지 효과는 더욱더 크게 그래요? 나타날 가능성도 높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 4.8%의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주가 오늘은 수준 시장에 볼까요? 대한 전반적인 흐름들이 좀 약하다. 그러니까 예. 이런 종목은 서두를 필요는 없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카카오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조선 서두르실 필요는 없는데 예. 일단 8만 원대 초반만 오면 초반만, 예, 쉽게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10만 원까지 좀 바라보시는 그런 모습들 충분히 가능하고 8만 원이 만약 깨진다라면 지금보다 한 10% 깨지는 거니까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저희 그 매매 전략 차영주 소장의 분석 들어봤고요. 기관 쪽에서 4거래 연속 매수하고 있고 다만 외국인이 이틀 연속 매도하고 있다. 수급 공방 펼쳐지네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영주 소장의 관심주 한국조선해양까지 만나봤습니다.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 더 기대되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식공장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샵 3772 매일 2분 치킨 상품권 선정해서 드릴 거고요. 내일 보다 밝은 모습으로 12시 50분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